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한 30분 좀 하고 그린 스무디 챙겨 먹어 이렇게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절대. 생각만 해도 너무 숨 막히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잔소리가 어딨어요. 근데 그리고 그 빡센 거를 지금 돌이켜보니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침 습관은 정말 하루의 시작을 여는 문 같은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습관을 다른 어떤 습관들보다 중요하고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습관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주춧돌을 단단하게 쌓으면 그 위로 건물을 올렸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아침 습관이 하루 일과 전체를 아우르는 습관, 그리고 삶 전체로 봤을 때 내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습관의 가장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아침 습관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루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침 한 5시 반쯤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래서 알람을 쓰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요. 가능하면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해요. 빠르면 9시쯤 잠이 들고 늦어도 10시에는 자려고 해요. 그래야 최소한 7시간 이상 잘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해본 결과 제 몸의 사이클에는 가장 적합한 딱 그 시간대라는 거를 제가 찾았어요. 그럼 그렇게 일어나서 그 다음 행동들이 너무 궁금하죠. 이제 둘째 낳고 수면 패턴이 완전 흐트러지고 호르몬도 막 들쑥날쑥 하던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다시 자려고 하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오고 정신은 깨어있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휴대폰으로 메일 확인을 하거나 릴스 확인을 하거나 어제 찍었던 아이 사진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휴대폰 블루라이트 불빛을 막 눈에 쐬어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은 계속 피로해지고 누워서 쉬고 싶은 그 욕망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끊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했던 게 눈 뜨자마자 양말부터 신는 거였어요. 양말 하나 그냥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양말 하나부터 바로 신고 양말을 신게 되니까 옷을 갈아입을 어떤 맥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간단하게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어폰이랑 휴대폰만 챙겨서 바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몸을 일으켜 세워서 밖으로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치 되게 단단한 알을 깨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기존에 내가 하던 행동을 깨야 되는 일이거든요. 나는 원래 누워서 한 1시간 정도 휴대폰 보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인데 그 맥락을 깬다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깼던 방법은 현관 밖에 나가서 보자였어요. 이걸 계속 보고 싶은 것도 나의 본능이 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억누르고 거기에 반하고 하기보다는 보자 보는데 밖에서 보자, 환경만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양말을 신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막상 현관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내 침대 위에 누워서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는 그 행위가 깨져버려요. 왜냐면 이 행동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어떤 환경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맥락이 없어져 버리니까 막상 그렇게 다 차려입고 현관 밖을 나섰을 때는 휴대폰을 들고 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밖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나간 다음에 뭘 하세요? 엘리베이터. 바람만 쐬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걷다 보니까 개천이 나오고 그 개천에 가니까 열심히 걷는 분들, 특히 되게 나이 드신 중년, 노년의 남성,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자극을 받기도 하고 저분들의 눈에는 내가 얼마나 게을러 보일까. 내가 네 나이대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걷고 있지 않을 텐데 난 지금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걷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왠지 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소셜 프레셔도 약간 있고 저도 조금 더 이제 심박수도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가기
전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는 나가서 뛰어야지, 내지는 나가서 뭔가 심박수를 뛰는 행동을 해야지 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환경 맥락으로 내 몸을 가져다 놓으니까, 갖다 두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흐르는 개천들, 막 지나가는 오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좀 더 움직이고 싶다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원래는 여기서 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릴스 보고 막 휴대폰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깨기 전에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런 것들 보고 막 이랬는데, 아이들 깨기 전에 좀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땀 쫙 빼고 왔잖아요. 땀 쫙 빼고 몸에 뭔가 노폐물이 이제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좀 신선하고 건강한 영양소를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러닝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걸 갈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갈아놓고 이제 아침 준비하면은 애들이 깨요. 그러면은 애들이랑 이제 왁자하게 같이 아침 나눠 먹고 이렇게 끌어오는 하루가 시작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컨텐츠 소비하고 오늘 무슨 일 해야 될지 일 생각하고, 그러다가 되게 무거운 몸을 일으키면서 애들이 깨어났을 때 애들 챙겨야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일어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으로는 진짜 이렇게 살기 싫다, 조금 더 부지런히 뭔가 운동도 하고 다시 출산 전에 몸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왜 이렇게 시작이 어렵지? 끙끙거리기만 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저한테 누가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달리기 할 수 있는 코스도 잘 돼 있는데 한 6km 뛰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여기 너 아파트에 운동할 수 있는 데도 있잖아, 거기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한 30분 좀 하고 애들이랑 그린 스무디 챙겨 먹어 이렇게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절대. 생각만 해도 너무 숨 막히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잔소리가 어딨어요. 근데 그리고 그 빡센 거를 지금 돌이켜보니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습관이 쌓여지게 된 배경은 되게 많은 습관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저서들에서 소개했던 방식이에요. 바로 헤빗 스태킹이라는 방식인데,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탈이 나고 한두 번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습관까지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관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행동 자체가 되게 작고 가볍고 쉬운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기존에 내가 매일 하고 있던 어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화된 습관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은 항상 뜨잖아요. 누구나 눈을 안 뜨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눈 뜨자마자 양말 신기. 양말 신기는 운동하러 나가기보다는 어려운 미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눈 뜨자마자 양말 신기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랑 비슷하게 눈 뜨자마자 3분 스트레칭 하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양말 신기였고, 그 양말 신은 다음에 모자 쓰고 옷 갈아입고 현관 밖에 나가기. 그 현관 밖에 나간 다음에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걷기, 걷다가 뛰기, 뛰다가 첨가물 가게에 가기, 첨가물 가게에서 이제 그린 스무디 재료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길에 헬스장 들리기, 헬스장 들렸다가 계단으로 집까지 올라가기. 그래서 샤워한 다음에 이제 그린 스무디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먹기까지의 이 하나의 습관 루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씩 아주 낮은 단차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쌓여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양말을 신으면은 뭔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조이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자고 싶거나 계속 침대에서 뭔가 비비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을 딱 신었을 때 그때가 뭔가 저한테 이제 이 루틴을 시작해야지 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헤비 스태킹 방법이 제일 매력적인 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신호가 되게 명확하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내가 평소에 매일 하던 행동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아침에 눈 뜬다, 그리고 샤워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이들이랑 식사를 한다 라는 이런 절대 변할 수 없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단단한 습관 위에 이제 새로운 습관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습관이 신호로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이 행동을 다음번에 해야 돼 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일상의 흐름을
깨트리거나 중간에 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워만 있던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하면 누워가지고 휴대폰 보는 그 행동을 갑자기 멈추고 나가야 될 것만 같잖아요. 누워서 휴대폰 보는 행동과 밖에 나가서 달리기 하는 그 사이에 저는 굉장히 많은 작은 행동들을 사실 중간중간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략하고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1에서 10으로 훅 갈 수는 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행동들이 제 일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고 제가 하루를 운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 뭐 아이를 먹이거나 출근 준비를 하거나 하는데 특별히 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행동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안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헤비 스태킹의 진짜 큰 장점은 잠깐만요. 갑자기 뇌가 멈췄어.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헤비 스태킹의 진짜 큰 장점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침 루틴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또 점심 루틴 그리고 자기 전에 저녁 루틴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 헤비 스태킹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침 루틴이 진짜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하루를 그렇게 건강하게 시작하면 이게 고구마 줄기 쫙 뽑혀 나오듯이 건강한 습관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태킹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해야 될 헤비 스태킹 실패 요인은 첫 번째는 맥락이 너무 다른데 습관을 이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그 행동은 아마도 침대에서 바로 일어났으니까 침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 게 가장 좋아요. 침대 위에서 뭔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침대 바로 옆에서 뭐 양말을 신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눈 뜨자마자 다른 장소, 다른 공간으로 가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예를 들면 뭐 주방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맥락이 맞지 않는 행동은 스태킹을 할 때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환경이나 맥락이나 그 다음에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서 실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너무 어려운 새로운 습관을 기존의 습관에 붙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붙겠죠. 무거워서 5km를 달린다, 일어나자마자 5km를 달린다, 이런 건 너무 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를 하셨다면 역시 난 안 되나 봐가 아니라 그 습관이 너무 무겁진 않았는지 더 쪼개고 쪼갤 수 있으면 더 쪼개시는 게 좋아요. 운동을 뭐 30분을 한다가 안 됐으면 10분으로 줄여보고 10분도 안 되면 5분도 안 되면 10초만으로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 사소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하찮은 행동이어서 이걸 습관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를 일으켜 세웠을 때 다음으로 이어질 어떤 다른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고, 헤비 스태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요. 당장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작은 습관을 가지고 하루의 루틴을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반복을 해야 되나? 피곤한데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져 있고 저점일 때는 그런 거 다 만사 귀찮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가장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이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식물 하나를 키울 때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죽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 몸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내 몸도 결국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장나고 아프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느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혹은 이미 늦었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 몸이 가장 베스트 버전인 상태, 가장 편안하고 막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적당히 흡족스러운 그런 상태를 알아야 돼요. 흡족스러운 수면 시간, 수면의 길이, 그리고 수면의 질,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내 몸에 잘 맞고 재밌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잘 할 수 있는지, 즐길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하고 정말 먹어도 안 먹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20대 때는 막 밤새고 아무거나 먹고 정말 술도 막 먹고 운동도 안 해도 베스트 버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이 신화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대 이후로부터는 내 몸의 베스트 버전을 내가 아는 것, 내 몸의 매뉴얼을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면 아무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근데 항상 인생에서 좀 슬럼프인 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그 시기에는 정말 어떤 말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시기인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너무 알고 있고, 이런 다이어트 건강관리 업계에서 12년 이상을 하면서 그 주변 사람을 되게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요. 제 가족이, 제 동생이, 저희 딸이, 뭐 저희 엄마가 너무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되게 집착적으로, 광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마음속 깊숙이 들여다보면 변화하고 싶은 열망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 내가 너무나 갈망하고 하고 싶었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싶었구나. 제가 둘째 낳고 나서 운동 권태기가 시게 왔을 때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그렇게 양말 신고 밖에 나갔을 때 그 초여름 바람 맞으면서 뼈저리게 절절하게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운동을 진짜 하고 싶었구나. 그 순간만큼은 뭐 어떤 운동 되게 잘하는 사람이든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소셜미디어에 몸매 진짜 좋은 인플루언서든 다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밖에 내 몸을 끌고 나왔다는 거,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걷든 뛰든 뭔가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이걸 되게 하고 싶었다는 걸. 근데 아마 슬럼프에 계신 분들이나 동기가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계기가 없을 뿐. 그래서 그 계기, 신호가 될 수 있는 걸 잘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습관도 행동도 만들어지는 건 결국 과학이어서 뇌과학이나 행동심리 분야에서 이미 습관과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대로 우리가 해보면 누구든지 슬럼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낮은 단차의 계단을 만날 수가 있고, 저는 그걸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 왜 어색하지? 죄송합니다.